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MSD 시스템까지 우리가 추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댐핑 시스템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댐핑이 뭐냐면 이제 요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자동차의 제동 장치에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타이어 보시면 타이어 이제 아래쪽에 들어가는데 얘는 그냥 일반적인 스프링이고 여기 이렇게 댐퍼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저 그림으로 그리면 약간 요런 느낌이죠. 이렇게 어떤 바가지 같은 거, 양동이 같은 거 여러분들이 물을 한번 채워 넣어 보세요. 상상으로. 물을 딱 채워 넣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모양의 이런 모양을 가지는 어떤 물체를 여러분이 넣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가 이렇게 없으면 이 공을 그냥 위아래로 자유롭게 이렇게 진동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큰 저항을 가지는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큰 면적을 가져서 결국에는 물에 의한 저항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든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이 위아래로 쉽게 잘 못할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 걸으려고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지금 평상시 그러니까 물이 아닌 밖에서 공기 상태에서 여러분이 뛰는 거랑 수영장 물 안에서 뛰는 거랑 당연히 확연히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의 저항이 공기의 저항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물에 의한 댐핑이 공기에 의한 댐핑보다 훨씬 더 크고 결국에는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결국 점도랑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점도가 적당히 있는 물질을 여기 놔둬가지고 이렇게 제동을 할 수 있게끔 즉 쉽게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이걸 바로 우리는 댐핑 시스템 또는 댐퍼 또는 뭐 우리나라 말로는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유체 속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실적인 그림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 같은 걸 이렇게 채워 넣어가지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쭉 판 같은 걸 이렇게 놔두고 이런 식으로 축을 놔둬가지고 이게 아무리 빨리 여기 들어와도 이 공기나 또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기름 성분의 점도에 의해서 이게 속도가 늦춰지는 거예요. 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설치를 해야지 그 자동차에 그 쿠셔닝이 생겨요. 자동차가 막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막 가면 덜컹덜컹 거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퀴랑 바퀴 사이에 이렇게 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이쪽에 판이 있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앉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이 바퀴 축 여기 사이에 코일하고 용수철하고 댐퍼를 같이 놔둬가지고 최대한 그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 뭐라고 하죠? 그런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렇게 비탈길 같은 데나 아니면 비포장도로를 갑자기 가서 이렇게 덜컹 했을 때 사람이 그 충격을 그대로 느끼지 않게끔 충격을 최소화하게끔 하는 게 결국에는 코일 스프링하고 댐퍼의 장치예요. 그래서 또 다른 형태로는 이런 식으로도 존재를 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쪽 안쪽에 이렇게 댐퍼가 있고 여기 이쪽이 지금 댐퍼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코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댐퍼하고 코일하고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장단점을 서로 이렇게 보완해 주거든요. 코일만 있으면 용수철만 있으면 너무 이렇게 진동이 너무 심해요. 바운시하다고 하죠. 너무 이렇게 출렁출렁 너무 이게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댐퍼가 어느 정도 그걸 잡아주고 댐퍼만 있으면 그냥 댐퍼는 이렇게 감소시켜주는 역할만 있어요. 그 어느 정도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즉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면 반대쪽으로 또 가야 되는 힘도 있어야 되는데 댐퍼는 요 힘이 강력하지 않거든요. 얘는 그냥 속도에 비례해서 잠깐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 힘은 실질적으로 그 용수 처리해줘야 돼요. 이렇게 수축된 용수 처리 반대쪽으로 힘을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용수철하고 댐퍼하고 같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스템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어, 여러 가지 그림을 제가 가져왔어요. 다양하게 존재하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요 그림을 좀 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른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위아래로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용수철이 있고 여기 댐핑 시스템이 있어요. 댐핑 시스템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질량을 매달았을 때 이 댐핑 시스템이 없을 때는 우리 아까 최종적으로 그 식이 코사인 함수를 그리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위아래 위아래로 일정하게 진동을 하면서 갈 건데 댐핑 시스템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쭉 진동을 하다가 점점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마치 진짜 현실처럼. 현실에서도 어찌 보면 공기 저항을 댐핑으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공기 때문에 공기에 의한 저항을 그 댐핑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처럼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 댐핑 값을 즉 엄청 점도가 높은 물질을 우리가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그러면 이 그래프가
거의 뭐 여기 아래로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쭉 이렇게 감소를 하겠죠. 그 값들은 정확히 용수설 상수인 K랑 댐핑 상수인 C랑 질량인 M에 의해서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 그림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자 일단 먼저 댐핑 시스템 이쪽이 이제 댐핑 시스템하고 관련된 값이에요. 댐핑 시스템은 상수가 C고 C가 크면 클수록 위치가 바뀌었네요. 자 C가 크면 클수록 이쪽이에요. 자 C가 큰 물질은 주로 뭐 약간 표시를 이렇게 할까요? 자 C가 크면 클수록 끈적끈적하고 점성이 크고 약간 이런 물질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꿀 속에서 수영을 하는 것보다 꿀 속에서 걷는 것보다 물 속에서 걷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물보다 더 걷는 게 편한 게 그냥 공기 속에서 공기 중에서 걷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댐핑 코에피션트 값은 점도가 큰 물성에서 더 커지고 더 나아가서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또 댐핑 코에피션트가 커져요. 아까 그 요런 요런 장치에서 여기 이 단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물 양동에 이런 장치를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댐핑에 의한 그 영향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댐핑 코에피시언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기계 설계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는 그냥 꿀이랑 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용수철 상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요. 이렇게 사람만한 요런 용수철, 즉 K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잔뜩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잘 이게 안 돼요. 수축이나 이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수축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건 딱 봐도 눈을 봐도 진짜 와 요거는 사람이 올라가도 잘 이게 안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K 값이 크고 뭐 여러분들 볼펜 안에 들어있는 요런 용수철 그냥 손으로 조금만 힘을 줘도 금방 팽창이 되고 수축이 된 그런 용수철들은 다 K 값이 작은 값들입니다. 그다음 뭐 M 이 작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으로 할 수 있겠죠. 질량이 큰 물질하고 질량이 작은 물질 그냥 누가 봐도 이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C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K가 크고 작은 게 더 유리한지, M이 크고 작은 게 더 유리한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C, K, M 이 세 가지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통해서 한번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식을 세울 거예요. 자, 이렇게 댐핑 시스템이 있을 때 그때 그 1개 OD, 2개 OD를 한번 세워 볼 거예요. 그래서 자, 항상 제가 그랬죠. 뉴턴 제2법칙을 적용을 하고 그 어떤 물질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방향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항상 mg가 작용을 할 거고 위쪽으로는 항상 ks만큼 작용할 거예요. 물질에 의해서 당겨진 스프링의 길이죠. 그럼 더 나아가서 위쪽으로 ky만큼의 힘이 작용할 거예요. 이거는 용수철에 의한 ky라는 것은 여기다 제가 적을게요. 용수철이 팽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당기는 힘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댐핑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가 이제 새로 추가된 부분인데 댐핑은 반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위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물질이 아래쪽으로 갈 때 물질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댐핑은 속도에 비례해서 제어가 돼요. 즉 이런 댐핑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영장에서 이게 좀 더 상상하기 좋겠네요. 수영장에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걷는 거랑 천천히 걷기 어디서? 수영장에서 천천히 걸을 때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물의 저항이 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뭐 한번 여러분들이 그 세면대에 물 담궈 놓고 손을 이렇게 천천히 이동해 보세요. 그럼 특별히 저항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현실에서 공기 중에서 이동하는 거랑 물 속에서 이동하는 거랑 아주 천천히 이동한다면 크게 저항을 받지가 않아요. 그런데 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빠르게 걸으려고 한다면 빠르게 움직이려고 한다면 빠르게 걷기를 하는 순간 이제 저항이 확 세게 느껴질 거예요. 손을 세면대 물 차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동하려고 하면 그 저항력이 세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댐핑 시스템은 즉 제어 시스템은 제동 시스템은 속도에 비례한다. 지금 너의 손의 위치 또는 여러분들의 몸의 위치 그 뭐 속도 그거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댐핑 코에피션트 값에다가 여러분들의 속도 V를 곱해주는 값에 비례하게 될 거예요. V가 느리면 느릴수록 댐핑 전체적인 영향이 감소하고 V가 빠르면 빠를수록 댐핑의 영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반대 방향, 물질의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CV라는 이거 지울게요. 자, CV라는 여러분들의 힘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식을 적어줄 수 있냐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방향 아래쪽이 지금 플러스죠.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을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이걸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mg에서 마이너스 ks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cv 이런 식으로 다 더한 게 결국엔 뭐예요? 시그마 f죠. 모든
이 물질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mg랑 마이너스 k상 둘이 서로 같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만 남아요. 시그마 F는 뭐였어요? 뉴턴 제2 법칙에 의해서 ma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댐핑 시스템에 갖는 그 공식은 이렇게 나오고 이걸 이제 더 정리를 해야겠죠. a는 가속도니까 가속도는 위치의 2번 미분이고 속도는 위치의 1번 미분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my2 프라임 다 넘겨줘요. cy 프라임 더하기 ky는 0이라는 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요거 별표 치고 갈게요. 자, 결국에는 MCK 시스템, MCK 아니고 MSD 시스템, 그 질량, 스프링, 그 다음에 댐핑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 그 2개 OD는 이렇게 my2 프라임 더하기 cy 프라임 더하기 ky는 0이 나와요.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걸 일단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그냥 상수 개수를 갖는 2개 OD니까 얘는 그냥 풀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 2개 OD, 상수 2개 OD의 경우의 수가 총 3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M과 C와 K에 의해서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올 텐데 그 교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강의하는 걸 보면 이걸 다 이렇게 일일이 자세히 구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일이 구하는 것은 그냥 이 상태에서 MCK가 주어진다면 그냥 그거 대입하고 그냥 이거는 상수계수 풀면 되고 그냥 그거는 평상시 상수계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문제에서 뭐 M은 1kg, C는 얼마, K가 얼마일 때 그때 뭐 함수를 구해라, Y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냥 그건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대입해서 그냥 풀면 되고 그럼 우리는 한번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쨌든 얘를 이렇게 2의 란다 x를 대입할 거예요. 상수계수니까. 그러니까 결국 M 란다 제곱 더하기 C 란다 더하기 K는 0이 나올 거고 란다 값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실근 2개일 때는 우리는 최종 해가 2의 란다 1 t t죠. 지금 변수가 y의 변수가 t니까 2의 란다 1 t 더하기 2의 란다 2 t잖아요. 여기다가 c1하고 c2를 더한 값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건 언제예요?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이러는 경우는 언제냐면 c 제곱 마이너스 4mk가 양수인 경우, 즉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 요 경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중근을 갖는 경우. 그때 그러면 y는 우리는 어, 2의 란다 1t 그 다음에 c1 더하기 c2x 이런 식으로 적어주기로 했죠. 그게 언제냐면 c 제곱 마이너스 4mk가 0인 경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가 복속은 두 개를 갖는 경우 그때 우리는 y는 2의 알파 t 그 다음에 c1 코사인 베타 t 더하기 c2 사인 베타 t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건 언제냐면 c 제곱 마이너스 4mk가 음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슬슬 m과 c의 관계에 따라서 cmk들의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들이 형성이 되는지 일단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자, 어, 이제 우리는 이것들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냐면 일단 한번 란다를 여러분들이 구해 본다면 이 식을 통해서 란다를 구해 본다면 그냥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항상 그네 공식은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잖아요. 2차 방정식인 순간. 그래서 란다를 구해 본다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은 여기 루트 안에만 본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란다를 해석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어, 만약에 실근을 두 개를 갖는다는 고 가정을 한다면 이 부분이 양수가 돼서 결국에는 란다라는 값은 2m분의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루트 c 제곱 마이너스 4mk 이렇게 될 거고 하나가 란다 1이 그 다음에 란다 2가 2m분의 마이너스 c 더하기 루트 c 제곱 마이너스 4mk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경우를 본다면 란다가 요거이기 때문에 알파가 2n분의 마이너스 c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2n분의 루트 4mk 마이너스 c 제곱 i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알파고 이게 지금 란다죠. 란다가 요걸 때 요만큼이 알파고 요만큼을 베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은 하고 그냥 해석만 이렇게 하자 이거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공정 제어를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좀 그 공정 제어에 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서도 상당히 연관되는 개념들이 많은데 한번 여러분들 요걸 봅시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식이 지금 되게 좀 제가 복잡하게 썼는데 y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실근 두 개일 때. 일단 먼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봅시다. 실근 두 개일 때를 포커스를 맞춘다면 란다 1하고 란다 2가 이렇게 될 건데 일단 얘는 무조건 음수예요.
그쵸? 얘는 무조건 음수. 왜냐면 m 전제가 m하고 c하고 k가 무조건 양수잖아요. 얘들은 당연한 양수값들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음수고 얘는 그러면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c랑 c 제곱 마이너스 4mk의 부호가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양변을 어, 제곱을 해보면 이게 c 제곱이 될 거고 다시 이렇게 될 거고 이 상황에서 뭐가 지금 더 큰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얘는 무조건 양수고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음수잖아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양수고 얘는 무조건 음수니까 무조건 부호가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c 다시 죄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궁금한 거는 이게 연두색으로 자 마이너스 c 더하기 루트 c 제곱 마이너스 4mk 즉요 값의 분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한번 그걸 해보면 어,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결국에는 루트 c 제곱 마이너스 4mk가 더 크냐 아니면 c가 더 크냐. 왜 c가 더 크면 음수고 이게 더 크면 양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비교를 하는 건데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제곱 없어질 거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4mk랑 0이랑 비교하면 무조건 오른쪽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클 거기 때문에 항상 c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계를 통해서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m하고 k는 무조건 양수니까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c가 더 크니까 결국에는 더 마이너스 값이 더 크다는 거죠. 더 빼주는 값이 더 크다. 즉 따라서 얘도 음수가 된다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파란색으로 쓴 이 개수값이 다 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y는 뭐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 요런 비슷한 형태라는 거예요. 식이.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 최종적인 식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렇게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무조건 요렇게 감소하는 형태. 이게 감소하는 지수함수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소하는 형태가 될 거고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발산하지 않고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m하고 c하고 k가 양수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식에 의해서 다 이게 란다랑 란다 2가 란다 1하고 2가 음수가 돼서 따라서 이게 결국에는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안정성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나중에 공조제에서 배울 때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올라가서 불안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렴하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발산하는 경우. 하지만 MCK가 양수라면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바로 여기 처음점에서 시작을 해서 바로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는 오버댐프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오버댐프. 알겠죠? 제가 네, 오버댐프라는 단어를 쓸 거고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어 과목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떤 것을 바로 이렇게 감소할 거 오버댐프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2번 경우는 좀 특이해요. 얘는 이제 크리티컬 댐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보면 얘도 결국엔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구해 본다면 얘도 이렇게 비슷해요. 오버 댐프랑 비슷한데 얘는 이제 우리가 크리티컬 댐핑 뭐 댐프, 크리티컬 댐프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약간 3번을 이해해야지 2번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부터 보면 3번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알파가 무조건 음수예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n분의 마이너스 c니까 알파는 무조건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음수. 그 다음에 뭐 베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코사인하고 사인에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점점 감소되는 값이 곱해지기 때문에 사인 이 부분이 결국 삼각함수 진동함수잖아요. 진동함수가 점점 0으로 수렴하는 그 값에 곱해지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값도 0에 수렴해서 될 수밖에 없어요. 즉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처음 위치 여기서 시작을 해서 삼각함수를 그리는데 점점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그래프 형태를 오버댐프라고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언더댐프라고 할 겁니다. 언더댐프. 알겠죠? 그래서 오버댐프, 크리티컬 댐프, 언더댐프라고 할 거고 결국에는 얼마큼 많이 댐핑을 하냐의 차이예요. 내가 과하게 제어를 한다면 처음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C값을 잔뜩 높여요. 뭐 점성이 엄청 높은 꿀을 이용을 하고 단면적이 엄청 넓게끔 설계를 한다면 그러면 제어가 엄청나게 뛰어날 거예요. 그냥 거의 뭐 용수철의 힘이 있으나 마나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시작을 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그 속도에만 영향이 주기 때문에 천천히 0으로 수렴하는 그런 값으로
갈 거예요. 아주 천천히. 그걸 우리는 오버댐, 말 그대로 과하게 댐핑을 과하게 했다. 오버댐프가 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게 댐핑을 한다면 용수에 진동을 하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댐핑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감소를 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언더댐프라고 할 거고, 적게 댐핑을 하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크리티컬 댐프는 오버댐프와 언더댐프의 그 사이, 정확히 그 기준이에요. 기준. 오버댐프와 언더댐프의 기준. 즉 여러분의 댐핑량을 처음에는 만약에 엄청 작게 해봤다고 해봅시다. 댐핑량이 C에 결정되는데 C가 엄청 작으면 언더댐프가 될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여러분이 C를 점점 늘려 나가면 어느 순간 오버댐프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진동하는 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을 우리는 바로 크리티컬 댐프라고 하고, 이제 C를 계속 늘리면 늘릴수록 오버댐프가 계속 형성이 되겠죠. 또 반대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오버댐프가 계속 형성되다가 C를 점점 줄여가지고 진동이 형성되기 그 직전의 값을 우리는 크리티컬 댐프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어 과목에서 엄청 자세하게 배워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버댐프, 크리티컬 댐프, 언더댐프. 이 공수 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다른 과목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더 나아가서 만약에 언더댐프가 좀 재밌는 현상들이 많은데, 일단 1번 여기 보실게요. 베타값, 베타값들에 의해서 진동 그 주기가 결정된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베타값은 이렇게 되는데, 어, 주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 개수 t의 개수의 역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는 결국에는 2파이, 주기는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둘이 결합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면, 자, 일단은 제가 만약에 주기를 키우고 싶어요. 주기가 이렇게 아주 긴 주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면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죠. 한번 어, 일단은 그러면 분모가 최대한 작아야 되잖아요. 분모가 최대한 작으려면 C값이 최대한 커야겠죠. 그래서 C값을 일단 최대한 늘리면 주기가 엄청 증가를 할 거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C값을 증가하면 이 루트 안에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기가 감소를 할 거고, 다시 주기, 그죠? 이게 분모가 감소를 하니까 주기가 증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질량하고 이 K의 관계가 궁금한데, K는 그러면 일단 K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K가 작으면 작을수록 루트 값이 작아져서 분모가 작아서 주기가 커지겠죠. 그다음 M 값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왜냐하면 여기 안쪽에도 있고 위쪽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M 값은 늘리면 M 값을 만약에 분자만 고려한다면 늘리면 T도 늘어나지만 분모의 입장에서는 줄일수록 좋잖아요. 하지만 이게 또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들단 말이죠. 마이너스 C제곱도 있어서. 그래서 M은 정확히는 몰라요. M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뭐 M이 엄청 크다면 이제 M이 만약에 엄청 크면 클수록 좋긴 하겠지만 질량 그 주기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이 루트는 M이 크면 이게 루트만큼, 루트가 얘는 루트고 얘는 그냥 M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기를 늘리려면 C를 늘리고 K를 줄여야 돼요. 그 반대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만약에 주기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K를 늘리고 C를 줄여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시다면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 스프링을 갖고 댐핑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되게 좋은 그 자료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매트랩에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어떤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실행을 한 건데 이거 되게 좋아요. 어, 이거 외에도 또 이것도 있어요. 이 사이트를 제가 이것도 링크로도 제가 걸어 놓을 건데 이 두 가지 사이트가 되게 좋거든요. 얘 같은 경우 뭐 이 웹사이트 이걸 보면 제가 여기다 M 값, 그다음 B는 C랑 같아요. 여기서는 그 댐핑 코에피션트예요. M 값, 그다음 K 값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그래프를 그려줘요. 얘가 바로. 내가 심지어 이렇게 손으로 얘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뭐 상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뭐 주기가 엄청 긴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그랬을 때 아까 같은 경우 우리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주기가 엄청 긴 시스템의 경우에는 C가 올라가고 K가 줄어들어야죠. C를 잔뜩 키우고 K를 잔뜩 줄이면 그러면 주기가 엄청 늘어날 거예요. 지금처럼 어, 그렇죠. 지금 주기가 거의 17초 정도 되는데 우리가 반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B를 줄이고 K를 늘린다면 그러면 이제 주기가 이제 감소를 하죠. 7.25초. 그래서 얘는 좀 근데 이 웹사이트 보다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요걸 추천드려요. 요거 링크 걸어놓을게요. 얘가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다가 적절한 뭐 K 값, 적절한 C 값, 그 다음에 적절한 M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초기 조건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 보일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오버댐프죠. 좀 바꿔볼까요? 아마 K 값을 좀 늘리면 K 값을 좀 더 늘려볼게요. 3 이 정도.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다가오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보세요. 아마 얘 값을 좀 더 줄여야겠네요. 얘를 0.5로 만들고 스프링을 3으로 만들고 스프링 한 5 정도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오케이. 자, 딱 좋은 언더 댐프 모양이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여기 1에서 시작을 해서 얘가 이렇게 좌우로 그러니까 반대로 그냥 바꾼 거죠. 좌우로 진동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 5, 0.5, 1을 놔뒀을 때.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어, 만약에 오버댐프 우리가 지금 오버댐프 중에서 좀 과하게 오버댐프인 걸 만들고 싶으면 C를 늘리면 되겠죠. 왜냐하면 C가 크면 클수록 이게 점점점 음수값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같은 경우 여기서 C 값을 엄청 키우잖아요. 제가 막 과하게 5로 0.5에서 5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게 엄청나게 과하게 오버 댐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추를 보세요. 추에 집중해 보세요. 그냥 쭉 가서 그냥 거의 그냥 바로 이렇게 0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즉 그 이 속도를 감소시켜주는 저항이 엄청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번에는 K를 좀 키우고 C를 아까처럼 줄여본다면 이제 막 언더댐프 진동하는 형상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구한 주기를 늘리고 싶어요. 주기를 늘리고 싶다면 C를 키우고 K를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C를 키우고 K를 적당히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되려면 C 제곱 마이너스 4mk가 음수가 돼야 되죠. 음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걸 다 만족을 하는 그 C랑 M이랑 K 값을 적당히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플레이를 누른다면 여러분들이 다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좀 다르게 우리가 좀 재밌게 갖고 논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x0를 뭐 2 이렇게 증가를 시킨다면 그럼 더 높은 곳, 더 멀리서 떨어져서 시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아까 같이 댐핑 코에피션트를 아예 없애볼까요 한번? 그러면 그냥 오직 용수철만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이렇게 그대로 진동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저번 강의에서 했던 M 스프링하고 매스만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감소 없이 그냥 완벽하게 진동을 하는 시스템이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진폭은 변함이 없다. 처음에 X0 여기에만 진폭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뭐 또 다른 예시로 V0를 한번 또 추가를 해볼 수 있죠. V0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손을 그대로 놓은 게 아니고 더 추가해서 뭐 힘을 주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지금 제가 2에서 시작했는데 더 위로 올라가는 이 영역이 생겨요. 조금 살짝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여러분들은 요거는 직접적으로 계산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값을 바꿔가면서 뭐 극단적으로 큰 값을 넣어보세요. 한번 K를 제가 엄청 큰 값을 넣어볼게요. 뭐 100을 넣어볼게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뭐 정확하지 않겠지만 엄청 단단한 스프링을 생각할 수 있고 코에피션트도 엄청 코에피션트도 엄청 좀 적당히 한 50 정도로 올려볼까요? 그럼 이거 지금 엄청 점성이 높은 물질이라 생각할 수 있고 질량도 높일 건데 질량은 한번 그냥 그대로 놔둘 거예요. 질량은 거의 1kg으로 상대적으로 엄청 가벼운 걸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확 오버댐프가 되네요. 아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스프링 컨스턴트보다 이 코에피션트를 더 값을 쳐준 건데 만약에 제가 이걸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분들이 만지면서 한번 이것저것 해보시는 걸 결론은 전 추천드려요. 이것도 1, 0 이런 식으로 해보면 오케이 이렇게 되네. 아, 이게 언더댐프가 되구나. 그러니까 댐핑 코에피션트 영향력이 순수히 그냥 이 SI 스케일러에서 봤을 때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댐핑 코에피션트는 좀 작게 잡아주는 게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제 언더댐프가 되구나. 저도 이걸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값들을 여러분들이 넣어보는 게 어쨌든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은 뭐냐면 C값, K값, M값을 적정히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통해서 미분 방식을 세우고 미분 방식을 통해서 어떤 식을 나오고 그 식을 통해서 예측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다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제가 교수님이라면 과제를 이런 걸 내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다양한 C값을 가지는 물질들을 쭉 나열해주고 다양한 K값들을 가지는 쭉 물질들을 쭉 나열해주고 다양한 질량을 가지는 물질들을 쭉 나열해준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진폭이 2m 진폭 그러니까
처음 내가 이제 y 제로가 이제 2로 이제 투입을 할 건데 주기를 내가 만약에 뭐 3만큼의 주기를 만약에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여기 있는 CKM 중에서 어떤 물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가? 약간 이런 식으로 과제를 내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어떤 계산을 이용하거나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다양한 C값, K값, M값 중에서 그 적절한 주기를 갖게 하는 CKM을 고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과제를 낼 것 같습니다. 저였으면.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2개 OD를 마무리를 할 거고 상당히 좀 길었네요, 강의가. 하지만 여러분들 좀 잘 이 강의를 참조를 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 들어갈 건데 되게 어려워요. 라플라스 변환 개념 자체가 처음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라플라스 변환도 한번 우리 재밌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